사람은 자기 소견만 믿으면 반드시 잘못된다. 정약용.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젊은 시절 실수하며 배운 교훈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온 지혜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다.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경험들이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다. 이미 겪어본 일이니까, 이미 실패해본 일이니까, 이미 성공해본 일이니까 하며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한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도 다르다. 내가 겪은 상황과 지금 마주한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꿰뚫어보며 말했다. 사람은 자기 소견만 믿으면 반드시 잘못된다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왔어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오히려 실수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경험은 분명히 소중하다. 다만 그 경험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할 때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다. 고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이었던 것이 경험과 결합하면서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반복되면서 고집이 된다. 특히 자신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일들은 더욱 강한 고집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잘 됐다면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간과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과 기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여유가 줄어든다고 느낀다. 그래서 검증된 방법, 익숙한 방법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한다. 기술도 빨리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빨리 바뀌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빨리 바뀐다.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점점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경험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최종 판단은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야 한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이 자신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조화롭게 결합할 때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배움과 성장의 시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자기 소견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겸손한 자세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고집을 버린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유연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고집은 자신을 좁은 틀 안에 가두지만 열린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열린 마음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뜻을 쫓아 막 나아가면 도리어 도가 막힌다. 고집은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로 시작된다. 가족끼리 대화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견해 차이, 친구와 만나서 나누는 가벼운 논쟁, 직장에서 동료들과 갖는 업무적 의견 충돌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차이들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의견 차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할 때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벽이다.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벽은 점점 두꺼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벽 쌓기가 더 빨라진다.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같은 나이 또래의 말도 자신의 경험과 다르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정약용은 뜻을 쫓아 막 나아가면 도리어 도가 막힌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면 결국 길이 끊어지고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깊은 통찰이다. 이 말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가족관계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언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듣으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지시로 들릴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정에 상처를 낼 수 있다. 고집이 관계를 막히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이런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마음을 닫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폐쇄적인 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만든다. 세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처럼 느껴진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고집으로 인한 벽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대화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이 된다. 이런 대화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키울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벽은 더욱 견고해진다.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가족끼리도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게 된다. 결국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립감이다.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결국 혼자가 된다. 그런데 이때도 자신의 고집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점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벽은 허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벽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혹시 자신의 고집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나이였다면,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런 공감 능력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대화 방식을 바꿔보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막혔던 관계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정약용의 말처럼 막힌 돌을 다시 뚫을 수 있는 것이다. 배우기를 그치면 곧 어두워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어른다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쉽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편하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정약용은 배우기를 그치면 곧 어두워진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세가 더욱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간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가 진정한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으니 당연히 지혜로워졌다고 여긴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는 다르다. 경험은 단순히 겪은 일들의 누적이지만 지혜는 그 경험들을 깊이 성찰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험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한 것이다. 반대로 한 번의 경험에서도 깊은 교훈을 얻고 그것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고집만 남게 된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린다면 세상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다음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한다. 이런 판단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본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처음부터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르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방식만 고수한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지혜로운 어른은 젊은 세대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다. 그들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본다.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미숙한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선한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다. 또한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배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움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외부로부터 배울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가짐이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풍부해져서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고집을 버리고 지혜를 택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더 이상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런 마음의 평화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라.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듣기가 어려워진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젊을 때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욱 그렇다.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아, 저 사람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구나 하고 속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말은 듣고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정약용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많이 들으라고 했다. 진정한 현명함은 자기 말보다 남의 말 속에서 길을 찾는 데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성장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부담감이다. 남의 말이 옳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진정으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인지를 함께 들어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자신의 경험과 다른 이야기라도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그러면 더 이상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기쁨으로 하는 말과 슬픔으로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으로 그 말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감정까지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사람의 나이, 경험, 환경을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 놀라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접하면 세상을 더 폭넓게 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손자나 손녀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걱정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는 그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같은 또래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나이와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고 겪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경험담을 듣다 보면 자신의 시야가 넓어진다. 진정으로 남의 말을 들어주면 관계가 개선된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충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게 된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설령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는데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듣기의 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끼어들면 방해가 된다. 적절한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성급하게 답변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으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친구는 거울과 같아 허물을 고쳐준다. 고집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진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패는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이겼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더 이상 자신과 논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자신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만 고집할 것이 뻔하니까 굳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가족들도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을 제외하고 상의한다. 친구들도 깊은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점점 형식적인 대화만 남게 된다. 정약용은 친구는 거울과 같아 허물을 고쳐준다고 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있게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하지만 고집이 강한 사람은 이런 거울 같은 친구를 멀리하게 된다. 자신의 허물을 지적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선의로 조언을 해줘도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친구가 몇 번 조언을 시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그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잃게 된다. 거울 같은 친구들이 떠나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된다. 고집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은 가족 관계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고집이 세면 자녀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부모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부모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더욱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권위와 경험만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면 자녀들은 실망하게 된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논쟁하려고 시도한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자녀들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된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계획은 공유하지 않는다. 고집으로 인한 외로움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몇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직장에서도, 동호회에서도, 종교 모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의 고집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거리를 두게 된다. 모임에서도 점점 발언권을 잃게 되고 중요한 역할에서도 배제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데 기존의 관계마저 고집 때문에 잃게 되면 정말로 외로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 상대가 없어진다.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생각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자신의 판단이 더욱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고집은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을 키운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식으로 남탓만 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태도는 돌아보지 않는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한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신체적 활동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집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기, 자신과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거울 같은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 그들이 있어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 막으면 모이고 터지면 흘러간다. 자연을 보면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단한 바위는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부드러운 물은 수천 년을 흘러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를 깎아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집스럽게 굳어진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지만 유연한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사람의 성품을 물에 비유했다. 막으면 모이고 터지면 흘러간다고 했다. 이는 유연함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다. 고집은 막힌 물처럼 한 곳에 정체되어 썩어간다. 하지만 유연함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물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유연함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물은 절대로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돌아가거나 틈새를 찾아 흘러간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다. 유연한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기 쉽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이런 단단함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나치게 굳어진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게 된다. 굳어진 마음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뒤처지게 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세상과 격리된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어려워진다. 그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굳어진 마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화를 내고 불만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자신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화롭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울 점을 찾으려 한다. 이런 자세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유연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편안하다. 상대방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고 행동한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배려심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또한 유연한 사람은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한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화를 중시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도 평화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유연함의 핵심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좋은 것은 유지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 중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간직하면 된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현 방식이나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효도는 변하지 않는 가치다. 하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모시는 것이 효도였다면 지금은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효도일 수 있다. 본질은 같지만 형태는 달라지는 것이다. 유연함을 갖게 되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여유롭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 있는 관계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선택과 집중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적게 가져도 더 만족스럽고 조용해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연함은 죽음에 대한 태도도 바꿔준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태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결국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유연함에 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필요하면 잠시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유연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서부터 양보하고 타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야 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물과 같은 유연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진정한 평화를 선사해 줄 것이다. 어진이는 남을 넓게 품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에서 나온다. 과거에는 나이 자체가 권위였다. 연장자라는 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에는 나이보다 능력과 인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젊은 사람들도 예전보다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원한다. 정약용은 어진이는 남을 넓게 품는다고 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이런 품격이 있어야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품격을 혼동한다. 권위는 지위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품격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품격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권위로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품격으로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통해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권위는 그것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진다.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서의 권위는 의미가 없어지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 그것으로 얻었던 존중도 사라진다. 반면에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은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여도 존경받는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이와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집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단정한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산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고집이 세면 존경받기 어렵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고집 센 어른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또한 고집은 학습을 방해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 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로 비춰진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하면 더욱 반감을 산다. 결국 존경받기는커녕 기피의 대상이 된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는 포용력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인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마음을 크게 써서 남을 넓게 품는다. 이런 포용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위로 모이게 만든다. 세 번째는 지혜로움이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주고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런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어른은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의 소중함도 전달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양쪽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수할 권리도 인정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이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진정한 존경을 만들어낸다. 기성세대에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단순히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준다. 이런 중재 역할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낸다. 진정한 존경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 존경받았던 어른들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다. 반면에 고집만 부리고 권위만 앞세웠던 사람들은 금세 잊혀진다. 그들이 남긴 것은 불편했던 기억뿐이다.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존경은 영원히 남는다. 후손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자랑스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한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고집을 버리고 유연해져야 하고 권위보다는 품격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진정한 존경을 받으며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기억된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크게 써서 남을 넓게 품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그 행실이 남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삶의 자세다. 고집 센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런 성향은 사회생활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줄 알고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안다. 이런 능력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삶의 태도는 자녀들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들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부모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심을 배운다.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고집을 부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하고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조부모를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긴다. 하지만 유연한 마음을 가진 조부모는 다르다. 손자, 손녀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게임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도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런 노력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감동이 된다.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아이들은 인생의 선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조부모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교류가 있어야 가족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갈등이 많고 소통이 어렵다. 서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 이런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역동적이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온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이 든 세대가 고집을 버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한다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진정한 평가다.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했던 사람은 불편했던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된다. 하지만 따뜻하고 포용력 있게 살았던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기억,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던 기억, 자신을 이해해 주었던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지 않는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부모나 조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가족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가족 모임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 모두가 즐겁게 추억을 나누는지 아니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평화를 준다. 더 이상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할